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감정식사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수잔 앨버스 지음, 강유리 옮김, 생각 속의 집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내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는 마음챙김 식사의 비밀,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왜 나는 항상 먹고 나서 후회하는 걸까? 스트레스, 다이어트, 외로움, 우울과 불안, 문제는 당신의 감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사량이 조절되지 않는 이유를 감정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트레스로 녹초가 되면 아무거나 막 먹어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겁니다. 퇴근 후 불 꺼진 방에 혼자 있을 때 특정 음식이 땡겨요. 외로움 때문이라는 거죠. 화가 나면 보이는 대로 먹어요. 분노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한 날에는 평소보다 더 많이 먹어요. 다이어트, 강박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조절되지 않게 막 먹는다라고 하는 건 가래, 해갈되지 않는 애욕 때문이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의견과 사실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감정 때문에 먹는다. 조금 더 현대 언어로 표현된 어떤 감정 때문에 어떻게 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음챙김 식사, 즉 먹는 시간을 수행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의 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이어트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 감정의 문제다. 저 좀 그만 먹게 해주세요, 선생님. 정신과 의사는 간혹 진료실 밖에서 환자와 마주칠 때가 있다. 하지만 먼저 아는 척하지 않는다.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다. 우연히 빵집에서 마주친 M. 그녀는 빵을 쟁반 한가득 골라서 계산대 앞에 서 있다. 먹는 것이 조절되지 않는다고 병원을 찾아온 그녀는 한동안 식사 일기도 꼬박꼬박 잘 써오고 일상생활도 규칙적으로 잘해오고 있었다.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나는 순간 걱정에 빠져든다. 먹는 문제로 병원을 찾아온 분들 중에는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날씬한 몸을 유지하기도 한다. 자기 몸을 학대하는 혹독한 다이어트를 평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포함하여 나이를 불문하고 여자의 일생은 평생 다이어트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자의 인생은 두 시기로 나누어져 있다. 살이 쪄 있는 시기와 빠져 있는 시기, 다이어트에 성공한 시기와 다이어트에 실패한 시기, 음식과 사이 좋은 시기와 음식으로 도망가려는 시기, 그리고 나를 돌보는 시기와 나를 학대하는 시기. 당신은 어느 시기에 살고 있는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자신을 무조건 탓하지 마라. 비만 스트레스 전문의로 일한 지 20여 년. 그동안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거나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사람들을 수없이 지켜보았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무조건 먹는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정말 그럴까? 먹는 양을 줄이고 칼로리를 따지고 채소와 야채 중심의 식사를 하면 정말 다이어트에 성공할까? 먹고 싶은 음식은 꾹꾹 참으면서 말이다. 억압은 언젠가는 폭발하는 법. 특정 음식을 통제할수록 그 음식을 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고 만다. 상황이 이쯤 되면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 이유가
음식 자체 때문만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먹는 순간에 음식이 주는 감정적 효과 때문이다. 그러니 제발 작심삼일로 다이어트를 그만두는 자신에게 의지가 약하다고 무조건 탓하지 마라. 다이어트는 의지의 문제가 아닌 감정의 문제에서 바라봐야 한다. 처음에는 단순히 식사 문제라고 여겼던 M은 음식으로 도망가려는 심리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음식이 자신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는 것을 알아챘다. 외롭고 힘들 때면 혼자서 음식으로 스스로를 달랬으며 먹을 때만이 오로지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달콤한 빵과 케이크는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그녀의 상처에 유일한 진통제가 되어주었다. 몸과 마음을 외면하고 음식으로 도망갈수록 우리는 스스로 감정적 식사에 빠져들게 된다. 하지만 감정적 식사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서 자기 스스로는 모르고 지낸다. 그렇게 먹고 또 먹고 후회하기를 반복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뭔가를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왜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 걸까? 배고픔을 유발하는 감정이 외로움, 불안, 무력감, 수치심, 분노, 죄책감, 열등감이든지 상관없다. 배고플 때 우리가 정작 집착하는 것은 사실 음식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다.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다. 사랑과 관심에 배가 고픈 것인데 음식으로 그 심리적인 허기를 채우려고 드니 자꾸 먹고 싶을 수밖에. 이런 심리적인 허기로 인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식욕 하나 참지 못하는 자신이 더 한심하게만 느껴진다.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더욱 심하게 자책한다. 아, 내 속에 이런 감정이 있었구나. M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엄마 앞에서 돋보이는 동생을 보면서 위축되는 자신에게 가장 큰 관심은 언제나 몸무게의 변화였다. 체중이 조금만 늘어나도 살이 많이 쪄버린 것 같아 모든 일에 자신감을 잃었고 체중이 다시 빠져야만 스스로 만족감이 생겼다. 체중계의 바늘이 그녀의 자존감을 휘두르는 막강한 바로미터였던 것이다. 하지만 한 사람을 객관화시키는 나이와 키, 체중, 신체 사이즈 등 차가운 숫자를 털어버리고 나면 그 사람이 보이는 법. 그녀는 감정적 식사를 일으키는 다양한 감정의 요인들을 깨달아가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알아갔다. 그것은 내 감정의 책임자는 나라는 것. 내가 좀 더 이기적이어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나를 아끼고 돌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음식 문제로 지금껏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녀의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EQ, 감정적 식사에서 마음챙김 식사로. 이 책 감정 식사에서 강조하는 EQ가 왜 중요한지가 여기에 있다. EQ에서 말하는 다이어트는 영양 정보나 칼로리를 외우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EQ는 나와 음식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는 자기 사랑을 기초로 한다. 나를 진정 사랑할 때 음식과의 관계도 평화로울 수 있으니까. 이 책을 펼치기 전 EQ가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한마디로 EQ는 다이어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대답하겠다.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다이어트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내 몸과 마음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연결이 중요하다. EQ의 세계로 들어오면
다이어트가 더 이상 고통의 시간이 아닌 재충전의 시간, 내 몸의 억압이 아닌 내 몸과 여행하는 시간으로 다가올 것이다. 체중이라는 숫자에 민감해지고 엄격한 식단에서 나를 놓아주어야 한다.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을 사랑하기 위한 감정 식사가 필요하다. 이 책은 하루의 몇 끼를 음식과 편안하게 만나는 마음챙김의 식사로 당신을 안내해 줄 것이다. 이 책을 펼친 당신의 식탁 위에 당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줄 EQ의 만찬이 놓여 있다. 이 만찬으로 나의 가치가 외적인 모습에 평가되는 문화에 당당히 저항할 수 있는 당신의 자존감이 회복되리라 믿는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유은정.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은 감정적 식사에서 EQ 식사로 나아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EQ라고 하는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 챙김하면서 식사를 한다면 마음 챙김하는 식사가 얼빠진 것을 더욱 깊게 만드는 독이 아니라 사실은 수행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마음챙김 식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우리가 감정적 식사를 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10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거나 먹는다. 예를 들면 일이 안 풀리거나 친구와 싸웠을 때는 뭐든지 먹을 수 있다. 2번, 울적하고 외로울 때 유독 생각나는 음식이 있다. 예를 들면 우울할 때 초콜릿을 먹거나 또는 술로 마음을 달래기도 한다. 3번, 기분에 따라 음식을 다르게 선택한다. 예, 기분이 좋을 때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반면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평소 멀리하는 인스턴트 음식에도 손이 간다. 4번, 마음이 허전할 때 음식으로 그 시간을 달랜다. 예, 배가 고프지도 않는데 뭔가를 찾아서 먹는다. 5번, 분위기에 휩쓸려서 먹는다. 예, 회식이나 송년회 등 모임에서 사람들이 음식을 권하면 거절하지 못한다. 6번, 습관적으로 야식을 찾는다. 예, 늦은 밤 뭔가를 먹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 7번, 혼자 먹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 예, 가급적 혼자 먹는 게 좋다. 남과 식사할 때 부담스러워서 식사를 제대로 못한다. 8번, 음식을 선택할 때 타인의 영향을 받는다. 예,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의견 때문에 내가 선택한 음식의 메뉴를 바꾼다. 9번, 장소에 따라 식사량이 들쑥날쑥하다. 예, 뷔페에 가면 포만감이 들어도 종종 과식을 하게 된다. 10번, 불규칙적으로 먹는 편이다. 예, 바쁠 때나 예민할 때는 종종 식사를 거르거나 아무거나 먹는다. 이 10가지 기준은 기본적으로 식사량이 통제가 되지 않는 감정적 식사에 대한 예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감정적 식사를 일으키는 것들, 그러니까 트리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이 내용을 2부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을 읽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이 해결책, 솔루션에 해당되는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 나의 감정 알아차리기, 나의 감정 받아들이기,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거가 되는 게 무엇인지 그냥 목차만 읽어드리고 솔루션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가 다이어트.
나는 얼마나 다이어트에 빠져 있을까? 역설적이죠? 다이어트 강박 때문에 감정적인 식사를 한다. 두 번째가 쾌락의 추구. 이게 보통 미식이죠. 나는 음식에 얼마나 탐닉하고 있을까?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도 이에 해당되는데, 세 번째, 사교적 식사. 인간관계 때문에 먹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식사라고 봐야 될지 모르지만 술 마시는 것도 대표적입니다. 나는 무엇에 중점을 두고 먹고 있을까? 그리고 네 번째가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쌓이면 음식부터 찾고 있을까? 그리고 재밌는 게 트라우마입니다. 우리가 트라우마가 건드려질 때 음식을 찾는 경향이 있나 봐요. 나의 트리거를 파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부분으로 넘어가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3부.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 1부와 2부에서 우리는 감성지능이 무엇이고 감성지능의 4가지 구성 요소가 음식과의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러한 능력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치거나 그 능력을 식사에 적용하지 못할 경우 가장 중요한 통찰 주도적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약화된다. 다시 말해 감정적 식사, 과식,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원인을 만드는 감정 주도적 결정을 내리게 된다. 3부에서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마음 챙김을 위한 멈춤의 시간을 갖고 이 AT법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를 소개한다. 먼저 이 도구는 결단의 순간에 느끼는 감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A 도구는 감정을 사용하여 통찰 주도적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고 T 도구는 먹고 싶은 충동에 자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이 3가지 도구는 감성지능의 4가지 구성 요소를 언제 어디서나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능력을 높여줄 것이다. 어쨌든 실천이 핵심 키워드다. 3부는 성공적인 EQ를 위한 방법을 제시해주지만 근육과 마찬가지로 자주 사용해야 발달한다. 당신이 음식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식사 일기를 추천한다. 매일매일 자신의 식습관 개선 활동을 적거나 EQ 도구에 대한 메모를 남기는 방법도 좋은 활용법이다. 식사 일기를 통해 식사와 관련한 나의 모든 기록을 한 곳에 모아두고 생각하고 읽어보기 바란다. 식사 일기를 꾸준히 쓰다 보면 당신을 음식으로 몰아가는 감정들을 인지, 예측, 준비하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모든 감정을 관리할 수는 없다. 또 언제나 건강에 좋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식사일기를 쓰고 EQ 도구를 사용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 자신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음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일도 줄어들 거라는 사실이다. 식사일기를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매일매일 사진을 찍거나 글을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평소에 흘려보내던 일들, 이제 사진을 찍으려면 별거 아닌 것들, 이런 것들도 사진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봅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식사일기, 사진 찍기 이런 미션들이 윗바사나의 마음을 일으키는 마음 챙김에서 관찰을 자세하게 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여러 일기 중에서도 식사일기는 우리가 식사를 좀 더 객관화시켜서 관찰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숙제검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식사를 건강하게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그 식사 일기를 쓰기 위해서 건강하게 먹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식사 일기는 마음 챙김의 도구이자 선생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Q 중에 나의 감정 알아차리기 Embrace E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Q의 이 도구는 감정을 식별하고 언어화하는 능력, 그리고 감정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능력을 날카롭게 다듬어준다. 다시 말해, 이 도구는 통찰 주도적 결정의 원재료이다. EQ를 높이는데 이 도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도구 사용 전, 나는 배우자에게 화가 나서 과식을 했다. 이 도구 사용 후, 나는 배우자에게 화가 나서 뭔가 먹고 싶어졌지만 먹는 대신 산책을 선택했고 덕분에 마음이 진정되었다. 자, 차이점이 보이는가? 첫 번째 선택에서는 감정이 먹는 행동을 지배했지만 두 번째 선택에서는 감정에 대한 인식이 먹는 행동을 바꾸었다. 순간순간 자신의 감정을 빠르게 인식하고 표현할수록 먹는 것으로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원래의 계획을 지켜나갈 가능성이 높다. 당신이 방금 길고 짜증스러운 회의를 마쳤다고 가정해보자. 이제 오전 간식을 먹을 시간이 되었다. 집에서 비닐봉지에 담아온 아몬드가 있지만 갑자기 자판기에서 뽑아먹는 설탕 시럽 가득 입힌 허니롤 생각이 간절하다. 이 도구로 무장한 당신은 지금 자신이 화가 나고 짜증스러운 상태임을 금세 알아차린다. 이럴 때 이제부터 소개할 도구를 하나 이상 사용한다면 자신의 식탐을 진정시키면서 건강에 좋은 간식을 먹으려던 원래의 계획을 고수할 것이다. 이번 장에서 이 도구를 통해 마음 챙김, 섬세한 감정 표현, 감정을 드러내는 몸의 신호 읽기 등을 활용할 것이며 그럴 때마다 당신의 EQ는 분명 높아질 것이다. EQ 1번 감정 어휘를 키워라. 그 다음에 EQ 2번 여기 머물라. 지금 여기 머물라. 보통 이런 표현이겠죠. EQ 3번 근육을 단단하게, 의지를 단단하게. 이 EQ의 훈련을 반복하라는 얘기일 거고요. EQ 4번 감정을 업데이트하라. 현대인들의 경우에 감정을 터부시하는 문화, 이성 중심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 좀 무지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신의 감정을 보다 세분화해서 볼 수 있고 그리고 감정 어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부분이 계속 업데이트 돼 갈 수 있습니다. EQ 5번 먹고 싶은 욕구와 먹어야 할 필요를 계산하라. 그러니까 원해서 먹는 건지 필요해서 먹는 건지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고요. EQ 6번 열린 마음과 닫힌 마음. 이렇게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부분에 대해서 6가지 연습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감정을 업데이트하라.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당신은 이메일이나 소셜미디어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는가?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1분에 한 번, 그 잠깐의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소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 진행되는 순간 전 세계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친구나 가족들과 상시 연락도 가능하다. 그러나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 내면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헤드라인에 오르고 있는지 잊게 되는 단점도 있다. 새로운 소식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은 내면의 감정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고, 심지어 내면의 감정을 회피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럴 때의 해결책은 감정 상태를 지속적으로 새로 고침하는 것이다. 감정은 시시각각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감정이 얼마나 빠르게 바뀔 수 있는지 이해하고 나면 감정적 먹기에 한결 대응하기 수월해진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배가 꼬르륵거리는 진짜 공복감으로부터 단절될 수 있다. 나를 찾아오는 내담자들 가운데는 바쁘게 사는 워킹맘, 최고 경영자, 대학원생들이 많다. 그들은 낮에는 배가 고프지 않다가도 밤이 되면 폭식을 한다고 하소연한다. 알고 보면 배가 고프지 않은 게 아니다. 너무 바쁜 나머지 배고픈 걸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내면 세계가 아닌 바깥 세계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 살아간다. 당신도 그럴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기운 없음, 근육 긴장, 욱신거리는 두통과 같은 스트레스의 초기 징후를 알아차린다면 이제 곧 초콜릿의 유혹이 시작되겠구나 하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 시점에서는 시간이 아직 남아있으므로 멈춤 버튼을 누르고 먹고 싶은 갈망을 차단하면 된다. 감정을 업데이트하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업데이트하라.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두고 감정 상태를 업데이트하라. 예를 들어 15분마다 1시간에 한 번 혹은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것처럼 반복적인 일과를 시작하기 직전에 새로 고침할 수 있다. 그러면 스트레스나 분노 같은 특정한 감정을 모니터할 수 있다. 이제 제가 사티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사티 수행을 일상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할 때 깨어있음, 마음챙김, 알아차림의 순서로 활용하도록 권합니다.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업데이트예요. 우리가 글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 글을 쓰고 있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는 것. 이것이 깨어있음이에요. 우리가 글 쓰는 것에 빠져서 얼빠져서 글을 쓴다면 마음을 볼 수 없죠. 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음식을 먹고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맛있는 음식에 너무 몰두하면 마음이 어떤지를 잊어버리게 돼요. 얼빠지게 되죠. 그래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건 이 얼빠진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책의 용어를 빌자면 새로 고침하는 거죠. 그렇게 새로 고침해서 내가 글을 쓰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고 쉬고 있을 때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여기서는 감정을 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말하는 깨어있음은 새로 고침하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는 것, 이것을 깨어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으로 마음챙김은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마음 상태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 병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건강한 상태인지를 체크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지 않다면 건강하게 바꿔야죠. 올바르지 않은 마음가짐이라면 올바르게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법답게 바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법답게 바꾸는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은 있는 그대로 두는 지혜를 일으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건 깨어있음의 새로 고침을 통해 자기 마음 상태를 점검했다면 그 마음 상태를 법답게 정돈하는 것,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의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보고 새로 고침하고 정돈했다면 그 다음에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라는 건 우리가 뭘 하다가 이렇게 깨어있고 마음 챙김을 했냐면 밥 먹다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밥 먹다가 자기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법답게 잘 정돈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밥 먹어야죠. 밥 먹고 있었던, 즉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의 대상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으로 삿띠를 두고 그 맛을 즐기고 그 맛을 느끼고 그 맛을 관찰하고 그 맛에 온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태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가? 깨어있음. 그 마음을 법답게 바꾸는 것, 마음 챙김. 이렇게 하면 이제 상대와의 대화에 전념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마음을 주고 그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정을 일상 속에서 반복하기를 권하거든요. 다시 새로 고침, 깨어있음하고 마음을 법답게 바꾸기 위해 마음 챙김하고 그리고 다시 몰입, 전념하고 그러다가 다시 얼빠지게 돼요. 그러면 다시 깨어있음, 다시 마음 챙김, 그리고 다시 전념, 알아차림.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일상 속에서 만든다면 우리가 깨어있는 삶, 그리고 깨어있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감정을 리셋하기, 새로 고침하기 위한 연습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눈을 감고 잠시 집중 호흡법을 실시한 후 머릿속을 비우고 내면에 집중한다. 마음이 차분해지면 그 순간 어떤 다른 느낌이 드는지 자문한다. 잘 모르겠다면 신체 언어를 점검해 실마리를 얻는다. 예를 들어 어깨가 뻣뻣하거나 다리를 떨고 있는가? 스트레스 상태일 수 있다. 책상 앞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거나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는가? 지루하거나 우울한 상태일지도 모른다. 얕은 호흡을 하고 있는가? 불안을 암시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신호가 되는 부분을 일단 기본적으로 눈을 감고 호흡을 한 후에 살펴보는 그런 과정을 겪는 감정 리셋하기 연습 방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호흡법을 비롯한 여기서 말하는 호흡법의 대표는 수식관인데요. 호흡을 세는 이런 수식관을 비롯한 다양한 자신에게 익숙한 명상 기법을 바탕으로 깨어있고 마음 챙김하고 그리고 다시 전념하는 알아차림하는 이 선순환 과정을 만드신다면 그러면 EQ 식사, 마음 챙김 식사의 힘이 점점 커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이런 식으로 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감정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요. 마음 챙김 식사에 대해서 감정적 식사에서 벗어나 마음 챙기며 식사하는 건강한 식사법을 배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자세한 방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시사점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실은 감정을 먹고 있었다. 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음식이라고 하는 음료수, 술이라고 하는 대상에 몰입하고 그것에 욕심내고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첫 번째로 점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얘들을 들고 있죠. 다이어트 강박 때문인지, 쾌락의 추구 때문인지,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인지, 아니면 다양한 부정적 감정과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트라우마 때문인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서 스스로 무엇 때문에 먹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EQ 식사법이라고 하는 나의 감정 알아차리기, 나의 감정 받아들이기, 그리고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연습을 통해서 건강한 식사를 하는 습관을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먹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이 책에서는 내가 먹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감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건강한 방법으로 먹고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한 마음으로 식사를 해 나갈 때 식사가 병의 원인이 아닌 건강의 원인, 그리고 어리석음의 원인이 아닌 깨달음의 원인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